안녕하세요. 15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FPGA 실습 1로서 시퀀셜 로직, 즉 플립플롭을 FPGA에 프로그래밍을 하여 플립플롭의 동작을 실제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10강 강의 때에서는 모델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플립플롭의 동작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번 15강에서는 실제 FPGA 보드에 플립플롭들을 이제 프로그래밍하여 이제 동작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이제 그 블록 다이어그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습하는 보드, 지보보드에는 슬라이드 스위치 입력 4개와 출력, LED 출력이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출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 장치들, 이제 스위치하고 LED 이 두 개의 이제 가용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플립플롭의 동작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D 플립플롭 같은 경우는 그 D의 입력 시그널이 스위치 0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출력이 LED 0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럭 시그널은 이제 오실레이터에서 클럭 시그널을 입력받아 그 시그널을 이제 엔드 게이트하여 각각의 이제 JK와 D 플립플롭의 클럭 인풋으로 입력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엔드 게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엔드 게이트를 두고 그 인풋 또 하나의 인풋으로 이제 스위치 3과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오실레이터의 입력이 실제 플립플롭의 클럭의 입력으로서 인가되기 위해서는 스위치 3번, 이 스위치 3을 이제 켜주어서 엔드 게이트의 연산이 서로 이제 그 일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3을 이제 오실레이터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JK 플립플롭 같은 경우는 스위치 1번과 스위치 2번이 각각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0강 때 시뮬레이션에서 본 거와 같이 J가 1이고 K가 0일 때 클럭이 라이징 엣지가 뜨게 되면 Q의 출력이 1이 될 것이고 J하고 K 둘 다 1인 경우, 즉 스위치 1번과 스위치 2번이 모두 켜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클럭의 라이징 엣지 때마다 Q의 출력이 반전되는, 그래서 이제 LED 3번이 깜빡거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클럭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LED가 눈으로 보았을 때 LED가 이제 점멸한다는 느낌보다는 빠르게 깜빡이기 때문에 조금 살짝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실로스코프로 정확히 찍어보게 되면 플립플롭에서 출력되는 이 JK Q 시그널은 시간을 두고서 하이가 되었다, 로우가 되었다, 이것을 반복하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스위치를 통해서 클럭 게이팅을 해서 이제 클럭을 이제 스위치처럼 플립플롭을 작동시켰다가 작동시키지 않았다가 하는 이유는 조합 논리 회로와 다르게 시퀀셜 로직에서의 특징은 특히 이제 D의 입력이 1이 되었다고 했을 때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 의해서 D의 입력이 Q의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클럭이 이제 만약에 스위치 3이 입력이 로우가 되어서 이제 0과 1이니까 오실레이터의 출력이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플립플롭 인풋에 라이징 엣지가 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에 지금 1이 출력되고 있다 하더라도 Q에 지금 1이 출력되고 있다고 할 때 D의 입력이 다시 0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스위치를 다시 오프로 이제 끄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오실레이터의 그 클럭 입력이 플립플롭의 클럭 입력으로 이제 인가가 되어 주어야만이 현재 로직 제로가 Q의 출력으로 나가줄 수 있는데 스위치 3을 끄게 되면 클럭이 이제 라이징 엣지가 뜨지 않게 되므로 스위치 0으로 이제 끄게 되더라도 그 출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1이 되어서 LED 0은 계속 켜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스위치 3을 켜게 됨으로써 오실레이터의 클럭 출력을 플립플롭의 클럭 입력으로 연결이 되어지도록 한다면 다시 LED 0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클럭의 입력에서 라이징 엣지로 인해서 현재 그 인풋 제로가 Q의 출력으로 나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바도 소프트웨어를 켜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스 파일을 여기에서 만들어 줄게요. 크리에이트 파일 눌러 주시고요. 탑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constraints 파일도 이곳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straints 파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베릴로그의 IO 포트들과 실제 물리적인 칩의 이제 핀들과 어떻게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constraints, 즉 설정 정보들이 위치하게 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보드는 다시 지보보드를 이제 템플릿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먼저 탑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려두었던 블록 다이어그램대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축으로 스위치 입력과 오실레이터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LED 출력이 있으니까 LED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스위치 입력과 클럭의 입력, 그리고 LED 출력까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이제 살펴보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계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네모난 박스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난 박스에 스위치 입력, 오실레이터 입력, LED 출력을 하게 될 준비를 끝마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외곽을 만들었으니까 내부의 시그널들을 이제 베릴로그 코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 플립플롭입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배운 것과 같이 플립플롭, 즉 시퀀셜 로직은 오레이즈문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포지 엣지 CLK, 그래서 클럭 입력에 의해서 오레이즈문이 작동이 될 것이고, 그 작동된 오레이즈문이 이제 LED 0과 0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LED 0. 그러면은 이제 LED 0을 써주시고, 무엇의 입력인가 하면 스위치 0의 입력입니다. 따라서 스위치 0의 입력을 클럭이 작동했을 때, 클럭에 이제 라이징 엣지가 발생했을 때 스위치 0의 입력을 LED 0의 출력으로
내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트에 이름을 써두었는데요. 이 클럭이라는 CLK라는 이름입니다. 이 CLK는 이 초록색 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CLK하고 이 클럭하고는 다른 신호가 됩니다. 이제 다르다는 게 물론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로직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 베릴로그 코드상에서는 이제 이 CLK라는 클럭은 엔드 게이트의 출력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되고요. 이 클럭은 모듈의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는 시그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대로 이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그쵸, 여기가 클럭이고 여기는 CLK. 그러면 이제 엔드 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CLK를 써주게 됨으로써 전선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이런 전선이 없었다가 와이어 CLK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작성해 줌으로써 전선이 하나가 생기게 된 거고요. 이 전선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는 오레이즈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CLK가 이제 센시티비티 리스트에 클럭이란 이 CLK 글자를 써주게 됨으로써 전선을 만들어주고, 그 전선이 이제 D 플립플롭의 클럭 입력으로 연결이 된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CLK가 플립플롭하고는 연결이 되었는데 아직 엔드게이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게이트하고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자인 CLK equal n을 통해서 이제 엔드 게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블록 다이어그램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 CLK라는 시그널이 무엇의 출력인가 하니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엔드 게이트 입력은 이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도큐멘테이션을 작성한 것처럼 스위치 3, 세 번째 출력, 넷째 스위치, 네 번째 스위치의 입력과 오실레이터가 되는 거죠.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름을 클럭이라고 지어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JK 플립플롭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K 플립플롭도 오레이즈 문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JK 플립플롭은 이제 그 J하고 K가 둘 다 0일 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술해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K가 1인 경우에는 리셋이기 때문에 이제 1B 0을 출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J만 1일 때는 셋 상태이므로 1B 1 해서 로직 하이를 출력해 주고, 이제 마지막에 J하고 K가 둘 다 1인 경우에는 현재 출력을 반전시켜서 출력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낫게이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 설정들을 살펴볼 건데요. 스위치하고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한 실습에서 사용한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 자료를 그대로 이제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 해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스 창에서 그 탑 XDC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만들었던 이제 컨스트레인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아무것도 쓰여 있는 그 비어 있는 파일인데, 우리가 앞서 이제 실습했던 프로젝트에서 내용들을 컨트롤 CV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빠진 게 이제 클럭 입력에 대해서도 컨스트레인트를 잡아주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선 강의에서 스위치 입력과 LED 출력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핀과 연결하는 컨스트레인트 작업을 미리 해두었는데, 이 클럭 입력에 대해서는 해두지 않았어요. 이 클럭 입력을 이제 아무 핀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FPGA 칩에서 이제 클럭 캐퍼블 IO 핀이라고 이제 특정한 데디케이티드한 그 핀들이 있습니다. 즉 스위치 같은 일반적인 IO 포트들은 아무 입력 핀에다가만 연결해 주어도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 이제 클럭은 특별하게 설계되어진 클럭 버퍼가 내장되어져 있는 그런 IO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회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도에서 살펴보면 스위치 입력이 이제 스위치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위치 3이라는 이제 네트 이 전선의 이름이 되는데, 이게 FPGA의 T16이라는 IO 핀과 연결이 되죠. 근데 이 T16이 무슨 용도의 핀인가 하면 이제 L9P, T1, DQS 이게 다 하나하나씩 뜻이 있는데요. 이제 클럭 캐퍼블한 IO들, 이제 클럭을 입력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SRCC 또는 MRCC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 SRCC는 이제 그 자일링스 도큐먼트를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싱글 리저널 클럭 캐퍼블이란 뜻으로 이제 그 FPGA 칩이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리전들을 나누어서 클럭 리소스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럭 리저널 이제 그 자일링스에서는 멀티 리저널 이제 클럭 캐퍼블 이렇게 나누어 두었는데요. 이제 결국에 이제 글로벌 클럭이 가능하냐, 아니면 싱글 리전에서만 클럭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싱글 리전이라는 것은 이제 뱅크 단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뱅크 35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싱글 리저널로 사용하게 되고, 또 이 시스템 전체적인 이제 모든 뱅크들에 대해서 클럭을 사용을 해야지 된다 한다면 이 멀티 리저널 클럭 캐퍼블 IO에 입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그 오실레이터 입력이 이제 어느 핀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sys CLK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L16핀과 연결되어진 네트 이름, 즉 전선의 이름이 sys CLK로 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sys CLK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srcc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비바도를 열어서 이제 set property dict L16 우리가 클럭이라는 이름으로 선언해 주었기 때문에 클럭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럭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IO 포트 물리적인 핀과 베릴로그 코드 상에서의 클럭이라는 CLO CLK라는 이 전선과 연결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베릴로그 탑 파일 같은 경우는 이 클럭이라는 전선을 만들어서 그 전선이 내부적으로 플립플롭의 인풋으로서 쓰인다는 것까지만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이 클럭이라는 전선이 구체적으로 실제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는 바로 이 constraints 파일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클럭 핀이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L16번 핀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이게 일반적인 IO 포트라면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 없는데 이 핀이 이제 클럭 핀이기 때문에 클럭에 대한 설정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클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럭 이 부분, 이제 create 클럭 한다는 것은 이제 클럭을 만든다는 뜻으로는 이제 그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클럭을 만든다기보다는 처음에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이 클럭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이제 클럭 주파수, 예를 들면 이제 10MHz라고 해보면 10MHz를 생성해낸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클럭이라는 거는 이미 하드웨어의 오실레이터의 그 특성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값입니다. 즉, 이 클럭 인풋이 만약에 이제 50메가라고 한다면 그 50MHz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하드웨어 PCB 보드 상에서 오실레이터 클럭이 50MHz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비바도 상에서 크레이트 클럭해서 여기 이제 피리오드 이제 주기를 바꿔준다 해서 50MHz 클럭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크리에이트 클럭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MHz 클럭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비바도 툴에게 지금 우리 50MHz 클럭 쓸 거야? 이거에 맞추어서 잘 옵티마이제이션 좀 해줘 라고 그 클럭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클럭 정보를 왜 알려줘야 하냐면, 이제 FPGA 툴이 비바도 그 베릴로그 코드들을
합성하면서 합성된 것들을 또 마지막에 플레이스 앤 라우트를 해주죠. 근데 이 플레이스 앤 라우트를 해줄 때 그냥 이제 클럭 스피드가 낮다고 한다면, 즉 동작 속도가 느린 거죠. 그러면 쉽게 플레이스 앤 라우트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의 그러한 그 셋업 바이올레이션이 나지 않고 충분한 타이밍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요번 실습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바도 툴에게 지금 우리가 클럭을 사용할 건데, 이 클럭의 주파수가 몇이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적당히 디플리플롭의 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디플리플롭 사이에 이제 클럭 간의 거리들을 이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툴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워닝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비바도가 이제 대략적으로 자기가 추측한 디폴트 클럭을 기준으로 이제 플레이스 앤 라우트를 하고 비트 스트림 파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트레인지 파일까지도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 스트림 제너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매니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픈 타겟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제 FPGA 보드하고 비바도 툴을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 디바이스 해주셔서 이제 생성하였던 이 비트 스트림 파일을 FPGA 보드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실제 FPGA 보드를 가지고 작동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되어지는 클럭 시그널을 이제 스위치 4번, 즉 SW3과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스위칭 되도록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위치 3이 꺼져 있기 때문에 클럭의 오실레이터의 클럭 출력이 플립플롭의 클럭 입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플립플롭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켠 스위치는 스위치 첫 번째 스위치인데
첫 번째 스위치는 D 플립플롭의 데이터 입력 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클럭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D의 입력, 스위치의 입력이 LED의 출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클럭을 작동시키면 플립플롭이 작동이 되어져서 D의 입력이 Q의 출력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LED가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D의 입력을 꺼주게 되면 로직 제로가 LED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LED가 꺼지게 되고, 다시 플립플롭의 D 입력에 로직 하이를 걸어주면 그 로직 하이가 LED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클럭을 꺼주게 되면 플립플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작동했었던 Q의 출력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LED는 꺼지지 않게 됩니다. 스위치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LED가 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클럭을 켜게 되면 플립플롭이 작동을 하게 되어 LED가 꺼지게 됩니다. 이번엔 JK 플립플롭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K 플립플롭은 아시다시피 J의 입력이 1이 되었을 때 Q의 출력이 셋이 되고, K의 입력이 1일 때 Q의 출력이 리셋이 되어 LED가 꺼지게 되는 그 동작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클럭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LED의 출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 클럭을 켜게 되면 LED가 켜지고 다시 JK를 둘 다 0으로 하게 되면 no change, 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작동되었었던 값, 즉 로직 하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K의 입력을 하이로 하면 LED의 출력이 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JK의 입력이 둘 다 1인 경우에는 LED가 약하게 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ED가 약하게 켜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LED가 약하게 켜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로직 하이하고 로직 로우, 즉 0과 1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눈에는 살짝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